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2021년 새해가 밝아왔는데요.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증권사에서 국내도 마찬가지로 올해 유망 업종 이런 거 종목 추천 이런 것들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가 중국 주식 투자하면서 중국 현지의 중국 IB의 자료를 접하거나 이런 걸 듣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새해 들어서 중국 IB들도 그런 리포트를 썼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추천과 업종이 나왔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50여 개 증권사들이 연말에 보고서를 냅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잠깐 중국 증시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근 한 1년 동안 보면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었긴 하지만 중국 위기론, 중국 붕괴론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투자 쪽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미국에 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주식은 먹을 게 별로 없다. 네. 이제 그런 인지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비단 유튜브만 봐도 미국 주식 관련된 채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중국 주식해서 전문성의 채널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이제 언어 문제가 있고, 네. 또 이제 문화적인 접근이 어렵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2020년에 중국 증시를 보면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주요 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시장이 중국 창업반 시장입니다. 네. 58% 올라갔고, 나스닥이 43, 그리고 심천이 34, 우리 네. 코스피가 28, 네. 대만이 21, 니케이가 17, S&P가 15%, 그리고 상해 지수가 한 11 정도 같고, 다우 지수가 6%.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기술주 시장인 창업반하고 심천이 이게 1등하고 3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중국 시장이 핫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에 관심이 없다가 보니까 한국의 코스피보다 월등히 더 센 건데도 이제 잘 몰랐던 거죠. 체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중국 정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2020년에 후션깡통 상위 204하고 홍콩 시장의 이제 상위 204를 놓고 보면 후션깡통 한 1100개 종목 중에서 상위 200등 안에서의 커트라인 수익률이 작년에 69%였습니다. 200등 안에만 들어가 69% 그렇죠. 이상 수익이 났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99.5%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중국 위기론, 붕괴론 여기에 혹해서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다 것이 좋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굉장히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래서 투자도 한쪽으로 몰리면 위험하듯이 정보도 이제 한쪽으로 몰려서 확증 편향이 생기면 이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럼 2021년 어떨 거냐 하는 건데, 보시면 지금 상해 지수 기준입니다만은 이제 중국 증시를 보면 한 7, 8년마다 한 번씩 이게 이제 상승하는 트렌드가 보여지는데요. 2007년, 8년 이때 이제 센 상승을 보였고, 2015년에 센 상승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2000년 이후에 세 번째 상승기에 2021년에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추세선의 윗단에 지금 부딪혀 있는데 이걸 뚫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이제 기로에 서 있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2021년에 한국도 많은 IB들이 이제 2021년은 중국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특히 미국계들이 이제 2021년은 에머징 마켓이다.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노래를 막 부르죠. 그래서 2021년에는 어찌됐든 간에 중국이 아마 전 세계 투자가들의 관심사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증시를 보면은 이게 지금 사이클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는 언제 해야 되냐면은, 언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쌀 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답인데요. 중국 투자는 찬바람 불 때 해야 됩니다. 좋은 계절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계절성이 확실하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최근 10년 동안 제가 월별로 주가 상승률을 그려본 건데요. 2, 3, 4월이 좋고요. 10, 11, 12월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은 왜 이러냐 그러면 정치적인 행사들이 이때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12월, 1월이 좋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3월 양회의를 전후해서 중요한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책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정치 행사는 10월, 11월에 주로 몰려 있고 또 12월에는 경제 공작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에 경제 마스터 플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 2, 3, 4 어떻게 보면 늦겨울하고 이른봄 그리고 이제 4, 4분기 들어가는 요 시즌이 이제 주가가 좋은 때고 덥고 아주 추울 때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더라도 이것이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가 조금 약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투자 같은 경우는 정책 수요가 굉장히 강한데 그 정책이 이벤트가 몰려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에 중국의 IB들은 지수 얼마나 갈 것 같냐 상해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뭐 예측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최저가 3,100 지금보다 밑으로 빠진다고 보는 거고 평균을 놓고 보면 최고는 6,200까지도 보는 데 있습니다. 좀 세게 불렀네요. 뭐 희망이겠지만 그래서 대체적인 평균이 한 3,550에서 한 4,100 정도 이제 고내외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소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종과 종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2020년에도 최근 10년 중에서 그 증시에서 자금 조달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펀드 설정도 가장 컸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2021년에는 뭐 증권사들이 물론 맞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이제 51개 증권사가 그 연말에 988개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탑 10 추천 업종하고 종목을 한번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이 지금 뭐 기술, 테크 이런 쪽에서 아마도 대박이 날 거다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재미난 것은 IB 보고서들은 1위가 음식료, 2등이 은행, 3등이 농림업, 그리고 4등, 5등이 전자하고 컴퓨터입니다.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특징적이고 그다음 추천 종목의 탑 10을 보면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백주회사 우량이해가 1등입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2등이 마우타이고요. 그리고 3번은 이제 한국인이 살 수 없는 종목이고 4등이 용료 네트워크라고 소프트 회사고 5등이 바오신 소프트웨어라고 그것도 소프트 회사입니다. 그리고 6등이 이제 완메이 스제라고 게임 회사고요. 7등이 초상은행 그리고 8등이 이제 프라이터라고 그 평면 유리 같은 거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9등이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한 리신정밀이고요. 10등이 저가항공, 춘추항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한국 예탁원에 한국인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리스트를 봤는데 굉장히 좀 상이하네요.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이 탑 10 안에는 굉장히 상이한 종목들이 많다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중국하고 중국이 보는 중국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중국의 그 어떻게 보면 음식 문화. 이게 이제 소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몇 년대 잠을 잤습니다만은 2021년에 중국 정부가 그 경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2021년은 재산성 소득을 늘려주겠다. 그래서 캐피탈 게인을 늘려주겠다는데 그건 한 200조가 넘는 은행에 잠자고 있는 예금을 이걸 투자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의 자회사들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 농림업이 3위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마도 그 중국이 경제공작회의에서 2021년에 8가지 중요한 이제 경제 정책을 내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식량 안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자산업과 경작지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 그 모르긴 몰라도 그 중국의 농업 관련되는 주식들이 굉장히 강한, 아마 예년에 보지 못했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위에 이제 전자나 컴퓨터 같은 IT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이 그 업종별로 레코멘데이션을 한 거 보면 네. 2021년에는 비철금속, 그리고 신에너지, 의료보건, 레저관광, 요것이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무슨 광업이라고 이름 붙은 회사인데, 지금 중국이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네. 어떻게 보면 원부자재 수요의 증가, 네.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정부가 이제 뭐 나서서 하고 있는 신에너지차, 이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의료보건, 네. 이게 제약 바이오가 이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를 안정화시켰고, 지금 뭐 전 세계 중에서 TV를 봤을 때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는 레저 오락, 관광에 관한 이제 회복의 가능성, 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아마 4위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중국의 증권사들의 차이가 방금 말씀하신 그 한국인이 주로 사는 중국 주식하고 네. 외국인들, 한국 포함한 전 세계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굉장히 다릅니다. 말씀하신 우리 예탁원에 들어와 있는 탑50하고 전 세계인들이 이제 많이 보유한 중국 주식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표가 지금 여기 있는 건데요.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2월 달 보면 비아디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웨이퍼의 롱치구번을 많이 샀고, 네. 그 중국 국유 여행사죠. 중국 중면을 샀고, 흥루이제약이, 항서제약이 4등이고, 그 우시앱텍, 요게 5등이고, 그 깜펑리프툼이 6등입니다. 네. 근데 지금 외국인 전체로 놓고 보면 마오타이가 1등이고, 롱치구번이 2등이고, 항서제약이 3등이고, 항생전자가 4등, 1위 구번, 그 우유회사가 네. 5등이고요. 리신정밀이 6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상위 34 중에서 한국인이 주로 샀던 종목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 일치하는 것이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동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업종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일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외국인들이 보는, 그러니까 한국을 뺀 외국이 보는 중국의 포텐셜 있는 산업, 그리고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중국 기관들이 보는 포텐셜 있는 산업하고 네. 한국 개미들이 보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맞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문제는 이제 한국이 뭐 미국 투자를 많이 하고 중국 투자가 작기 때문에 한국의 동학개미들은 중국에서는 아주 마이너리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중요하고, 또 지금은 중국도 기관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은 종목 선별에 있어서 조금 이것이 이 핀트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또 뭐 증시에서 그런 말을 하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을 하죠. 뭐 사실 뭐 결과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수급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흐름, 수급의 흐름 자체가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과 다르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이제 개미들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 외국인과 개미들의 동향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따라가는 것이 말씀하신 수급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표는 뭐냐고 그러면 2020년에 중국의 개미들은 정말 얼마를 벌었을까?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창업반이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심천의 이제 지수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나스닥 다음 번으로 올라갔는데 얼마를 벌었냐고 그러면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48%는 손해를 봤고요. 네. 52%만 수익을 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50% 이상 고수익을 낸 것은 전체 투자가의 11%밖에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중국도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을 본 투자가가 31%나 됩니다. 이런 좋은 장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이 스탁 피킹, 인더스트리하고 컴퍼니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이 카더라 정보에 따라가거나 시장 평균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그 좋은 장에도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투자 문화 자체가 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막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누가 좋다면 따라하는 그런 게 많아서 들었거든요. 그런 영향이 그 영향이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도 사실은 뭐 엄청나게 번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글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동학개미들도 계좌를 다 까면 네. 뭐 먹은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터진 거를 같이 합산을 하면 네. 뭐 거의 중국하고 비슷한 결과이지 않을까요? 한 절반 정도는 터지고 절반 정도는 번 정도? 이 부분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고객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많이 보셨어요. 이렇게 또 해외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좋습니다. 근데 만족을 못 하세요. 왜냐면 신문 기사 이런 거 보면 몇십 배가 올랐는데 이거 갖고 만족할 수 있느냐.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나더라도 즐겁지를 않아 하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눈높이 많이 높아졌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언론이 좀 그 수익에 대해서 좀 과도한 펌핑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은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마이너스 50%, 60%나 미국 주식 수두룩하게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잘난 것만 얘기를 해서 그런 거고 결국은 투자의 세계에서는 먹은 것이 아니라 먹은 걸 지키고 네. 리스크 관리하는 게 그게 핵심이죠. 네, 이건 뭐 업계 오래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 단기 수익률 중요한 게 아니라 길게 지켜나가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건데 최근에 어떤 투자의 흐름 자체는 조금 그런 분이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국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도를 놓고 음년도를 놓고 보면 아마 상반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DP를 보더라도 아마 1, 4분기에는 거의 두 자리 숫자 20% 육박하는 GDP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2분기도 마찬가지로 높은 성장이 나오지만 3, 4분기가 되면은 이제 정상화되는 그래서 1, 2분기 같은 경우는 뭐 베이스 이펙트가 있습니다. 작년에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중국 마켓은 아마 상반기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고 굉장히 좋은 시장일 수 있고 하반기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정상화되지만 네.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이 아마 하반기가 되면 아마 무역전쟁, 기술전쟁, 금융전쟁에 아마 더 가열찬 재점화가 하반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하반기에 승부를 걸어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당장 이것이 정권 인수하고 나서 적어도 석 달 이상의 이제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1월 달에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3, 4, 5월 네. 그럼 상반기 그 기간 중에는 사실은 싸움을 하기보다는 전열 정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상반기는 아마도 휴전기, 네. 금년 상반기는 휴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중국도 지금 이제 경기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미국과 과도한 이제 경쟁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치에 집중하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는 이제 긴장 완화가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상반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 그러나 경제가 정말적으로 회복되고 좋아지는 하반기에는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대외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 단속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하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역사적,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어쩜 지금 깔린 외부 환경에도 그렇고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익률을 재고에 있어서는. 특히 1, 4분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 4분기. 그래서 지금 중국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투자가들이 이제 기관들이 다 중국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유는 중국은 2021년 시장을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금융 개방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그 재산성 소득을 캐피탈 게인을 높여주겠다고 하는 것 네. 이것은 결국은 은행 예금 1.5%인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은행, 보험 이런 이제 금융기관들의 주식투자 비중을 대폭적으로 높여주는 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이 커져야만이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게 있죠. 그다음 또 하나는 미중의 전쟁 과정에 생기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걸 자력 경쟁을 하려고 하면 첨단 기술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캐피탈 마켓에서 펀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이 거추왕반이나 창업반이라는 시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미중의 전쟁의 과정에서 아이러니하지만 중국의 기술주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기술 혁신 그리고 이제 소득 향상, 금융 개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중국의 자본 시장이 매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외수, 수출 쪽이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지거나 시장이 좋아지면 변동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부의 충격이 이제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내수가 중심이 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중국은 지금 그 수출 비중이 뭐 예전 같았으면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 한 63%였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32%로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났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68%는 내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내수 중심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미 이제 외수에 의존하지 않는 성장으로 경제 체질이 바뀐 겁니다. 네. 근데 금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중국은 최근 2017, 18, 19, 뭐 20년까지 공급 측 계약, 서플라이 사이드 쪽에서 공급을 이제 줄이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주로 뒀다가 2021년에 중국의 큰 전략의 변화는 공급 측 계획이 아니라 수요 측 계획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요를 자극해서 공급을 늘리는 이 전략으로 바꿨다는 것이 아마 최근 그 3년간 보지 못했던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내수 시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때문에 중국의 아마 2021년의 자본시장은 저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뭐 투자가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섹터가 중요한데요. 결국은 중국은 정책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2021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8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보면 아마 2021년에 중국을 리딩할 수 있는 중요한 섹터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테크입니다. 네. 국가 기술 전략, 이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저탄소 녹색 경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린 이코노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요 측 계획하는 전통적인 내수 시장, 이것은 내수 시장도 확대해야 되지만 중국은 지금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탈중국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산업 공급망 자체를 이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가겠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특이하게 금년에 종자산업 육성 경작기 유지라는 농업에 관한 정책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이 식량 안보 문제를 걱정하는 거죠. 네.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작황의 부진 또는 수확기 또는 파종기의 그 부족함이 이것이 식량의 문제로 올 수가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중국은 종자, 이 육종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2021년에 중국은 농업, 그 중에서도 먹거리, 그리고 특히 이제 종자 쪽, 이쪽 부분이 굉장히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네. 그런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반독점법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거티브한 이슈로 보면 가장 큰 이슈는 반독점법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그 빅테크 회사들의 경우들은 굉장한 리스크가 이미 내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그것은 이제 우리하고도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도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뭐 두 가지는 조금 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조금 네거티브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2021년 그 작년 경제공작 K 관련된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뤘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 2021년에 이 중국 IB들은 과연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을 선호하는지 한번 소장님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중국 투자 계획 세우신 데 있어서 골든타임이라고 할까요? 골든타임이 이제 오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현명하게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